1번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과 12월 동안 좋은 점들, 또 이슈가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이 11월과 12월에 우리 1번님들 길과 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 11월과 12월의 가장 주된 주제는요. 1번, 나 자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람들에게 나를 보여주고 싶은 욕구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 나를 더 강하게 드러내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인간관계를 잘 맺고 싶다, 연애를 하고 싶다, 이런 것보다는 나와 관련된 일들이 주된 관심사예요. 나와 관련된 일이라고 한다면 직업도 될 수도 있고 일, 목표, 계획 이런 것들을 앞으로 잘 다루기 위해서 나 자신을 재정의하거나 새로운 나로서 좀 출발을 하게 될 수 있고요. 이것으로 한순간에 판을 바꾸게 되는 그런 흐름들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전보다 나를 드러내는 것 자체가 좀 달라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달리 볼 수도 있고 새롭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아질 거예요. 저 사람이 각성했나? 저 사람이 뭔가 요즘 바꿨나? 저 사람이 요즘 뭔가에 꽂혔나? 뭔가 이런 식으로 좀 새롭게 느껴지는 부분들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와 관계를 좀 적극적으로 맺고 싶어 할 수 있거든요. 더 많은 주목과 인기를 누리게 될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의 평가가 이전보다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언가를 추진시키는 일에서 예정보다 빠르게 좋은 소식이나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1번님이 뭔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다, 행동을 한다, 아니면 이동을 한다, 변화를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빠른 행동력, 강한 추진력, 뭔가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연히 나를 좀 다르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또 내가 뭔가를 바꿔나가다 보니까 상황 자체도 바뀌어 나가고요. 여기서 예상치 못하게 빠른 결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실제로 실행하는 일들, 그것으로 인해서 바뀌는 부분들, 변화되는 부분들 굉장히 강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흉으로 보면요. 이게 11월과 12월 동안에 조심해야 할 점이거든요. 세무카드잖아요. 이거는 애매한 거예요. 어중간한 상태에서 머물고 있거나 결정을 미루는 것들, 뭔가 스스로 확실하지 않다고 해서 멈추는 것들, 이런 것들은 11월과 12월에 흉이 될 수 있어요. 이걸 반대로 말하면 내 행동과 선택에 따라서 결과가 바뀐다는 뜻이거든요. 내 의지대로 결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데 내가 애매한 상태로 머물면 이 세모처럼 중간에 멈추거나 결과 자체가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월과 12월에 조심해야 될 점은 첫 번째, 보류하지 마라. 미루지 마라. 두 번째, 애매한 상태에서 머물지 말고 확실하게 결론을 내야 된다. 세 번째, 갈림길이나 중간 단계에 멈추지 말고 확실하게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연말까지 우리 1번님은 어느 쪽으로든 갈 수 있고 원하는 방향으로 흐름을 만들어 갈 수 있어요. 또 나를 새롭게 리뉴얼해서 완전히 다른 흐름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고 나를 보여주는 거, 표현하는 거, 또 새롭게 접근해 보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애매하게 보여주고 애매하게 진행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눈 딱 감고 점프해 보신다면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 드실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길과 흉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나를 드러내야 하는 시기인 만큼 결정을 미루지 말아야 된다.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늦추지 말아야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11월과 12월 동안 이 전체적인 흐름 살펴보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 1번님의 모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월과 12월 운세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1월과 12월 동안 우리 1번님들이 어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냐면 내가 앞으로 변화를 해야 되는지 기존대로 갈지 아니면 어떻게 안정을 더 구축해야 되는지 이런 현실적인 고민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내가 뭔가 더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정확한 방법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이런 고민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쭉 해오던 것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이 없었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랫동안 해온 것은 분명히 있거든요.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은 했는데 더 이상의 발전이 없어서 다른 방향을 좀 더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현실적으로 보면 안정적인 회사로 내가 이직을 하고 싶다. 아니면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들어 가고 싶다. 더 나은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 싶다. 이런 식의 고민들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침체기와 정체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전보다 더 나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방향성과 여러 가능성 타진해 보실 수 있는데요. 근데 과정에서 변화가 들어와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 11월과 12월 동안 가게 되면서 만나게 되는 변화의 과제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과정 자체가 편하지는 않을 거예요.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보니까 마음도 싱숭생숭하고 혼란스럽고 자꾸 감정이 붕 뜨게 될 수 있어요. 분명히 내가 예전부터 애정과 헌신을 쏟았던 일이 있고 열정적으로 진행했던 일, 계속 지속해 오던 일이 있는데 앞으로는 마음이 점점 식어가고 감정 자체가 변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아, 내가 예전처럼 똑같이 해도 만족이 안 되네. 이제 떠날 수밖에 없구나. 변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식으로 떠나고 변화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렇게 종지부를 찍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과 다른 방식과 마음으로 변화를 추구하게 됩니다. 새로운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실 수도 있고 새로운 계획과 방법으로 진행을 해본다던가 아니면 전 거보다 내가 가지고 있던 것보다 더 가치로운 것을 쫓게 되실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은 이제 이직이 될 수도 있고 업종 변경을 한다던가 더 높은 목표를 만들어서 움직여 본다던가 이런 이동, 변동, 변화가 일어납니다. 즉 이번 11월과 12월은 스스로 기회를 찾아 떠나면서 나를 확장시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비생산적인 것을 정리하면서 무언가를 좀 개선시켜 나가지 않을까? 전 것보다 더 마음이 생기는 것, 열정이 생기는 것을 찾아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게 관계예요. 처음에는 나 자신과 나의 일, 나의 모습, 내가 무언가를 표현하고 드러내는 거, 나의 감정들, 뭐 이런 것들이 중요했고 거기에 좀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관계에 도달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관계를 맺는 것이 이제 앞으로 중요해진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우호적인 협력과 화합이 생기면서 뭔가가 좀 유익하게 발전될 수 있고요. 관계에서 오는 여러 혜택들로 인해서 나의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고 알리게 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뭔가 변하고 떠났는데 거기서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다 아니면은 귀인을 얻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얻게 되실 수도 있고 나를 아껴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우리 1번님이 사람들과 협력하는 그런 상황이 찾아오면서 내가 원하던 걸 만들어낸다.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걸 이직운으로 보면 끈끈한 정과 결속력을 다져갈 수 있는 회사에 정착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직업운으로 보면 어떤 관계에 내가 참여하거나 소통하는 일이 많아져요. 나를 계속 표현하면서 사람들과 어울려지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축하받을 만한 소식, 나의 감정이 즐거워지는 소식이 들려오실 수 있어요. 그리고 성과운으로 보면 본격적으로 나를 드러내는 활동이 많아짐으로써 일이 잘 풀린다. 그리고 내가 필요했던 여건들이 갖추어지게 된다. 왜냐하면 나에게 필요한 것을 가져다 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를 도와주는 존재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해결되고 일이 술술 풀리게 되는 그런 전환점을 분명하게 맞이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 1번님이 예상하지 못했던 거래요. 아, 이렇게 좋아질 줄은 몰랐다. 아니면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나에게 나타날 줄 몰랐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변화하자마자 이렇게 빠르게 들어오는 걸 보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좀 마음이 놓이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11월과 12월 운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의 주제와 12월의 주제입니다. 사실 고민을 정말 많이 하셨는데 11월과 12월의 흐름들을 보면 딱히 큰 문제나 큰 어려움은 보여지지 않아요. 흐름이 좋습니다. 일단 11월은 큰 움직임 없이 느긋하게 좀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어요. 마음속에 어떤 고민이나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내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 자체가 편안할 수도 있고요. 급하게 결정을 내리지 않아도 돼서 느긋해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급하게 돌아가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안정적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는 11월이 될 것 같아요. 또한 9번은 한 자릿수 중 가장 마지막 숫자라서 끝,
마무리라는 그런 키워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겉에서 보기에는 내가 느긋하게 앉아 있는 것 같지만 마음속에는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위해서 뭔가 점검을 하고 있다. 앞으로를 좀 계속 생각해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1월 끝자락으로 갈수록 마음이 어느 정도 좀 정리되거나 자연스럽게 결론이 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12월에 가장 크게 보이는 건 행동이에요. 나의 목표를 위해서 행동한다.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 행동한다. 변화가 이제 서서히 재촉되고 있기 때문에 변화를 해야 된다라는 압박감이 오기 때문에 행동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1번님에게도 목적이나 목표가 있는 상황이고 이것을 위해서 꼭 행동을 해야만 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님이 기존에 있던 곳,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에 있었는데 이제는 외부에서 나를 부르는 상황이 찾아올 것이고 또 낯선 무언가가 다가오게 되면서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정하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앉아있지만 12월에는 마차를 타게 됐잖아요. 이제 차를 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1번님이 움직이는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겠다. 이 행성처럼, 이 운석처럼 이제 날아갈 준비를 하게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서 찾아오는 낯선 것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앞서 말했듯이 새로운 관계가 될 수 있고 1번님이 내면 안에서 샘솟는 새로운 목표나 계획, 어떤 새로운 방향들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고 정보가 부족한 무언가가 생기면서 여기로 이직할까? 아니면 이렇게 해볼까? 이걸 하는 게 나에게 좋을까? 내가 이걸 할 건데 과연 될까? 이런 갈팡질팡 되는 생각들이 들어올 것입니다. 근데 이게 가장 좋은 기회인 게 뭐냐면 이것으로 인해서 1번님이 새로운 나로서 새 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태도, 새로운 자세, 새로운 방식, 그러니까 새롭게 나를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나를 표현하면서 출발을 하게 된다. 그랬더니 좋은 사람과 좋은 기회가 들어오게 될 수 있다. 즉 12월은 나 자신을 새롭게 정비하고 강화시키게 되는 이유와 계기가 생기게 되고요.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관계에서 긍정적인 결실을 맺게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러버스 카드가 들어왔어요. 이 지금 뽑은 카드는 뭐냐면 11월과 12월이 지나가고 난 후에 나에게 남겨지는 거거든요. 러버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내가 이 사람에게 기꺼이 헌신할 거야. 기꺼이 애쓸 거야. 희생할 거야. 라는 뜻이거든요. 선택을 한 거예요. 이처럼 우리 1번님은 기꺼이 나를 헌신하고 희생할 만한 대상이 남겨지게 될 것이다. 그게 관계일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정말 열정을 느끼는 목표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중요한 거라고 했어요. 이거는 이제 가족, 금전, 연애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앞으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내가 나아가야 하는가 그 주제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1번님이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정말 내가 쫓고 싶은 거, 원하는 거, 바라는 거 그것이 분명하게 생길 거고요. 거기에 온전히 나를 쏟아붓게 된다. 이게 남겨지는 거라고 합니다. 정말 행복한 마음, 나를 자꾸 움직이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남겨지게 되면서 전에는 어떤 고민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고민 없이 거기에 완전히 몰입하게 되는 그런 흐름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언으로 넘어가 볼게요. 조언은 이렇게 뽑아봤어요. 11월에 해야 할 행동, 12월에 해야 할 행동 이렇게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에는 앉아있는데요. 여기서도 생각을 하는 모습이 나왔죠. 이거는 11월에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잘 정리하고 정렬시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머릿속에 다양한 옵션들, 선택지들 있을 거예요. 아까도 엄청 많은 현실적인 고민들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저렇게 해보면 어떨까 이런 식의 생각들이 분명히 있어요.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한 생각들, 아직은 행동 방향을 정하지 못한 생각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월까지는 정확하게 나에게 정말 중요한 거, 가장 긴급한 거, 가장 가치로운 것을 정해보셔야 돼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을 1순위로 두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능한 기준으로 선택을 해보셔야 된다. 실행 계획을 세워보셔야 된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당장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면 그거는
과감하게 버리시거나 나중으로 미루시고요. 지금 내가 당장 실행해 볼 만한 것들을 1순위로 두시는 게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이걸 정해야 11월에 행동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지금 12월에 정말 다양한 기회들,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내가 꽉 잡을 수 있는, 오랫동안 나에게 남겨질 수 있는 것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12월을 위해서 11월 동안은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 딱 한 개만 정해야 된다. 잡고 가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약을 하면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이나 하고 싶은 일을 모두 적어보면서 중요도, 긴급도 순으로 순서를 정해보시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을 나눠보세요. 이제 이게 확실해지면 나머지 실행 계획이나 방향성은 자연스럽게 정해질 겁니다. 자, 12월에는 데스카드. 끝내라, 시작해라 라는 뜻이죠. 너 행동해야 되니까 이제 시작해야 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카드가 너는 행동해야 된다라고 재촉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달리기를 할 때 준비 자세를 취하는 것처럼 바로 뛸 수 있도록, 때가 왔을 때 바로 치고 갈 수 있도록 마음과 자세 모두 준비를 하셔야 돼요. 내가 12월이 되면 이거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뭔가 정해 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12월이 되면 반드시 이거는 이룬다. 반드시 결과를 낼 거다. 반드시 뭔가를 할 거다. 이렇게 단기적인 계획과 목표를 꼭 세워두시고요. 그리고 출발할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시작뿐만 아니라 끝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시작을 할 건데 기존의 것들을 쭉 유지해버리면 안 되겠죠. 끝내야 될 건 끝내야 된다. 정리해야 될 건 정리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1번님들의 과거의 감정들, 계속 내가 연연히 하는 거, 자꾸만 얽매이게 되는 거, 자꾸만 방해되는 거, 뭐 그게 관계도 될 수 있고 어떤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 감정들, 미련이 남는 것들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다 끝내고 시작에만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2월은 새로운 시작 반드시 해야 된다. 또한 새로운 구조로,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조건으로 갈아타야 된다. 그러면 기존의 패턴은 완전히 끝나고 나에게 정말 이로운 방향으로 삶이 재설정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1번님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번님들 안녕하세요. 이번 주제는 11월과 12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는 주제입니다. 특히 좋은 점들, 이슈가 되는 부분들, 핵심 주제들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디테일하게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 차례차례 알아보려고 해요. 먼저 볼 건 나에게 있을 주제와 그리고 길, 흉입니다. 먼저 11월과 12월 동안 가장 크게 보이는 부분은 무언가가 종결되고 새로운 출발이 열린다는 점이에요. 과거의 패턴을 정리하면서 새롭게 나아간다. 이전과 다른 자세를 취하면서 움직이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2번님이 어떤 무언가의 노력을 해왔는데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해왔거나 어떤 갈등을 계속 느끼고 있었다면 오히려 이것들이 새로운 시작을 하게끔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이것만 계속 붙잡지 말고 새로운 것도 좀 탐색해보자.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자. 새로운 방향으로 가보자. 이런 식으로 내가 여러 시도들과 행동들을 해볼 수도 있고 또 여러 활동에 참여해볼 수도 있고 새로운 모습으로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보여지는 건 관계예요. 누군가에게 나의 것을 공유하면서 재정의 변화가 생기고요. 또 새로운 관계를 맺으면서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11월과 12월 초반에는 전체적인 그림이 잘 안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1월 초반쯤이겠죠. 그쯤에는 미래의 그림, 미래에 예견되는 부분들이 잘 추측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뭐 즉각적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거나 겉으로 보기에는 정체된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초반만 그렇지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내가 원하는 흐름들이 차근차근 진행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속도가 아닐 뿐 이미 내가 원하는 것은 진행되고 있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하나둘씩 갖춰지게 될 수 있어요. 이사든 이직이든 뭐 새로운 목표든 프로젝트든 지금 우리 2번님에게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 그 부분이 속도가 느리더라도 결국에는 원하는 그림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결국에는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밤길이라는 건 어두컴컴해서 내가 가는 길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천천히 걸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은 분명히 맞는 길이죠. 또한 밤이라는 건 태양이 뜬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천천히 걸을 수밖에 없었지만 결국 태양이 뜨면서 모든 길이 환하게 밝혀질 겁니다. 이처럼 지금 2번님이 바라는 그 일은 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초반만 속도가 느리지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속도가 붙을 거예요. 자, 흉입니다. 이 흉이라는 거는 이런 안 좋은 일이 있습니다가 아니라 이런 부분을 조심하셔야 돼요 라고 들으시면 되십니다. 자, 흉에서 자물쇠가 걸려 있어요. 이거는 문이 아직 활짝 열린 게 아니기 때문에 진행이 느리거나 내가 기다리는 소식이 늦게 도착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아직은 때가 아니라서 일이 잘 안 풀릴 수 있고요. 내가 이 잠긴 문을 열려고는 하지만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연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과정이 어떻든 지금 가고자 하는 길이 맞고요.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또 때가 되면 내가 원하는 소식, 내가 필요한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갖춰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 뜰 때까지 기다려라. 태양이 뜰 때까지 미리 필요한 부분을 갖춰놓으면서 준비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양이 뜨면 그때 너는 움직일 수 있어. 아직 밤이라서 기다려야 되는 것뿐이야. 근데 태양이 뜨면 너는 변화하게 될 거야. 조금만 기다려봐. 조급해지는 마음 잘 잡아봐. 컨트롤해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무리하게 밀어붙이거나 억지로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잠시 기다리면서 마음을 좀 느긋하게 가지신다면 자연스럽게 길이 열리고 방향이 생길 거예요. 만약에 어떤 취업이나 이직, 합격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면 첫 번째 시도나 1차적인 부분에선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다른 곳에서 다시 한 번 더 도전을 했을 때 합격 소식 받으실 수 있고요. 내가 원했던 조건을 가진 회사에 취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진행이 느리고 지연이 되는 듯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내가 원하던 상황에 놓여지게 된다. 그러니까 알면서도 조급해지는 마음만 잘 컨트롤해라. 이렇게 리딩해 봅니다. 그러면 이제는 11월과 12월 동안의 과정들 그리고 우리 이번님들의 모습들 살펴볼게요. 주로 이번님들이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을까? 어떤 고민을 하실까?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님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차분하게 평정심을 잘 잡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의 선택과 하나의 방법만 고집하지 않고 유연하게 상황을 잘 대처하고 있고 나 자신도 돌아보면서 깊은 생각에도 자주 빠질 수가 있어요. 겉에서는 이런저런 방법을 시도해보면서 계획을 유연하게 수정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내면에서는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더 좋아질지, 어떻게 해야 내가 원하는 그 결론에 도달할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안해한다던가 근심 걱정을 달고 산다던가 이런 것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효율적으로 나의 하루하루를 잘 컨트롤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무언가를 연구하거나 공부하는 일에 집중력이 굉장히 좋아요. 무언가를 판단하고 분석하는 거, 본질적인 의미를 찾는 거 굉장히 운이 좋아서 하는 일의 깊이가 깊어지고 평소에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 쏙쏙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의 예를 든다면 뭐가 있을까요? 공부를 하시는 분들, 나의 전문성을 더 키우고 싶으신 분들, 높은 수준을 갈망하셨던 분들, 무언가에 깊게 깨닫고 싶었던 분들, 이런 분들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그래도 좋은 운에서 밤 카드가 나왔잖아요. 밤에는 나 혼자서 무언가에 좀 몰입하고 집중하기에 굉장히 좋은 시간이거든요. 사색에 빠지기도 하고 혼자서 무언가를 곱씹으면서 깊게 이해해 보기도 하고 지난 날들을 떠올리면서 마음을 정리하기에도 좋고 또 혼자만의 작업을 좀 더 심도 있게 다루기에도 좋아요. 이처럼 이런 일들을 12월 동안 진행하시면서 세세하게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방향을 잘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무언가가 종결되고 새로운 출발이 열릴 것 같습니다. 자, 이 카드가 가장 안 좋게 보이셨죠? 칼 10개가 지금 찔려 있는데요. 이거는 11월과 12월 동안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그 전부터 나만의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고통, 힘듦, 배신, 절망 이런 감정들을 느꼈던 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아니면 12월까지 에너지를 정말 많이 소모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지쳤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12월까지 큰 문제나 실패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체력적으로 소모가 커서 힘들었다. 내가 스트레스를 받은 부분이 있었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 부분 외에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거는 반드시 종결과 시작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변화가 무조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과적으로 우리 2번님은 현재 상황보다 더 나빠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좋아질 일만 남았다라는 뜻입니다. 너 이때까지 힘들었지? 앞으로 좋아질 거야. 앞으로 새로운 시작이 열릴 거야. 뒤에 보면은 해가 떠오르고 있어. 이제 이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너는 새롭게 태어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10번까지 도달했다라는 건 많은 경험과 오래된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느끼고 배운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나의 기반에 두고 새롭게 시작한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힘들었던 모든 것은 나에게 배움이 되었고 성장통이 되었고 탄탄한 기반이 되어 주었다. 그래서 또 한 번 제대로 시작해 볼 수 있다. 더 새롭게 나아갈 수 있다. 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님들은 이번 12월 동안 정말로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많은 부분들을 내가 곱씹고 배우고 느끼고 또 세세하게 풀어가면서 새로운 준비를 완벽하게 해나가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1월 운세와 12월 운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에 가장 큰 나의 모습? 이슈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밑에 카드는 11월에 해야 할 행동과 12월에 해야 할 행동 이렇게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1월에 가장 먼저 보여지는 게 우리 2번님에게 어떤 미련이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아쉽다고 느껴지는 거, 자꾸만 눈길이 가는 거, 가진 것보다는 가지지 못한 것에 내가 더 아쉬워서 나의 손에 없는 것을 자꾸 보게 된다. 마음이 뺏긴다. 시선이 뺏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내가 저것까지 있었으면 정말 완벽한데, 정말 좋았을 텐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뭔가 진행을 하고는 있지만 2% 부족하다 보니까 자꾸 여기에 집중이 뺏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진행하다가 내가 실수를 했거나 놓친 일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주변을 주의 깊게 봐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완벽한가? 또 실수하면 어떡하지? 또 부족해지면 어떡하지? 뭔가 이런 식으로 자꾸 시선이 분산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1월에 해야 할 행동은 앞만 보고 가는 게 중요하대요. 소드 7번은 앞으로 가면서 뒤를 돌아보고 있는데 이 펜타클 기사는 나에게 진짜 가치로운 동전을 보면서 내가 가야 할 방향에 정확하게 서 있습니다. 이건 빠르게 결과를 내지 않아도 돼. 서두르지 않아도 돼. 천천히 하나씩 차근차근 해나가 보자.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말을 타고 있음에도 달리지 않는 이유는 디테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속도가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이직하는 게 중요해. 뭐 취업을 빨리 해야 돼. 좋은 소식을 빨리 받아봐야 돼.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사실상 본질을 보면 하나를 정확하게 신중하게 진행하는 거거든요. 나의 마음이든 생각이든 다 한 곳에 집중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1월에는 조급하게 여러 방향으로 막 움직이기보다는 우선순위를 하나만 딱 정하셔서 그거에 맞게 그냥 진행을 차근차근 해 나가는 거, 또 속도보다 정확성을 높이는 거, 이거에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번님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지금 당장은 내가 뭔가 불편하고 미련이 가는 게 있고 완벽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내가 진짜 저걸 원하는데 아직은 내 손에 들어오지 않아서 자꾸만 마음이 뺏길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가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믿음이 있으셔야 된다.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기다리라는 말이 막연하게 들릴 수 있지만 힘들었던 과거를 탈출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된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걸 믿지 않게 된다면 계속 모든 게 불확실하게만 느껴지고 쉽게 흔들리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영향을 받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2월에는 일을 시작하게 된다. 본격적으로 나의 것을 키워나가게 된다라고 나왔습니다. 관계의 시작도 있겠지만 핵심 주제는 현실적인 시작이에요. 내가 해보고자 하는 목표나 계획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성장하기 위해서 무언가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시작하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가장 첫 단계, 첫 단추를 끼우는 일이라서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소화할 수 있는 목표이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일이라서 큰 부담 없이 시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시작은 내가 예상치 못한 때에 들어오고요. 외부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갑자기 좀 변화하게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변화를 피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된다. 과감하게 과거를 리셋하고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변화가 시작되면서 혼란스럽고 또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 지금이 기회인가? 지금이 타이밍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12월에는 무조건 무언가를 시작한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준비만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마음의 준비든 현실적인 준비든 어느 쪽이든 내가 새로운 시작은 이제 한다. 그 마음만 갖춰놓는다면 자연스럽게 이 변화의 흐름을 타고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조언은요. 이 타워 카드를 부시고 있잖아요. 이 타워는 이때까지 이번님이 세워놓은 구조와 틀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부셔뜨려야 한다라는 건 오래된 관계, 오래된 감정, 내가 오랫동안 유지해 왔던 것들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너 새로운 시작 할 건데 이 칼 10개 모두 가지고 갈 거야? 버리고 가야지.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동안 우리 이번님이 외면해 왔던 일, 외면해 왔던 감정들, 계속 묻어두고 왔었던 감정들,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고 이미 낡아버린 가치관, 습관들, 생각들,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어요. 계속 가지고 갈 필요가 없고 방해만 되는데 내가 자각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새로운 시작에도 그걸 가지고 가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2월에는 내가 더 멋진 1월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12월, 1월로 넘어가기 직전에 내려놓아야 되는 건 무엇일까? 자꾸 방해받고 있는 감정은 무엇일까? 무의식적으로 집착하고 있는 건 무엇일까? 이런 주제들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새해를 맞이하는 것도 있고 진짜 그 새해를 맞이함과 동시에 나도 새롭게 시작하고 변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점으로 함께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면서 간다면 진짜 좋은 계기가 되어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1월과 12월이 모두 지나가고 난 후에 나에게 남겨지는 것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뽑아볼게요. 컵 3번이 등장했습니다. 이거는 유흥, 즐거움, 행복, 기쁨 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요. 11월과 12월이 지나면 우리 이번님들에게 즐거운 일만 남게 될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정말 좋은 시간도 많이 보내게 되고요. 또 사람들과 재밌는 이야기, 재밌는 시간들, 기억에 남을 만한 일들을 보내게 되면서 나의 감정도 확실하게 기분 전환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전까지는 정말 힘들었고 어려운 부분들도 많았고 기다리는 시간도 있었는데 내가 이것을 싹 쓸어버릴 만큼 좋은 기억들, 또 축하받을 만한 일들이 여러 들어오면서 이번 2025년은 정말 나에게 의미가 있었다. 정말 다양한 일들이 있었지만 나에게 정말 좋은 계기였다. 좋은 전환점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과 이렇게 축배잔을 들고 행복하게 서로 시간을 갖고 있는 모습들, 서로 축하해주면서 서로 좋은 기억들을 공유하는 모습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이 끝나면 나에게 정말 중요한 사람들, 그리고 나에게 의미 있는 사람들과 좋은 시간 보낼 거고요. 또 그러면서 나의 이야기들 많이 공유하게 될 것 같아요. 나는 뭐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겨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렇게 좋은 상황에 놓여졌다. 이러면서 서로 좀 축하하게 되지 않을까? 기쁨을 누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소소하게 들려오는 여러 좋은 소식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 큰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내가 간단하게라도 소소하게 행복을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소식들 들어오면서 묵직하고 무겁고 긴장되는 그런 압박되는 감정들에 벗어나서 콧노래를 좀 부를 수 있는 그런 가벼운 감정들로 확실하게 전환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이번님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번님들 안녕하세요. 이번 주제는 11월과 12월 동안 일어나는 주제예요. 그래서 먼저 볼 건 12월까지 나의 길과 흉을 뽑아봤고요. 그리고 우리 이번님들에게 가장 큰 주제가 무엇일지, 이번님에게 가장 중요하게 들어오는 것은 무엇일지입니다. 먼저 11월과 12월 동안 가장 크게 보이는 부분은요. 무언가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꾸준히 보살피게 되는 그런 이슈가 들어와 있거든요. 5번 하우스는 자녀나 가족에 대한 책임, 그리고 사랑, 또 로맨스와 연애에서 내가 긍정적으로 좀 느낄 만한 일들이 일어난다? 아니면 예술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창의성을 실용적으로 좀 표현하는 일을 주로 다루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2번님들이 어느 쪽에 해당되는가? 이거는 이제 카드를 좀 더 뽑아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애정과 헌신을 쏟게 되는 일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즐거움, 사랑, 행복 이런 주제들을 많이 다루게 되는 그런 11월과 12월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길과 흉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길이라는 것은 이런 점에서 참 좋아요 라고 보시면 되고요. 흉은요, 이런 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거든요. 자, 12월까지 좋은 점은 관계예요. 금전이나 직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관계가 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금전과 직업보다 중요한 게 나는 관계다 이렇게 되실 수가 있거든요. 나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함께하면 가능하게 되고 누군가의 마음을 얻게 될수록 기회들도 생기고 뭐 이런 식으로 일이 펼쳐질 수 있어요. 아니면은 나는 지금 뭐 일하는 것보다 연애하는 게 더 좋아. 연애를 하고 싶어. 뭐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어. 아니면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어. 이런 거에 더 초점이 맞춰지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이 대상은 각각 다르겠죠. 임신을 하게 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아이를 낳아서 가정을 꾸리시는 분들, 나의 가족이 중요하신 분들, 뭐 직업으로 보면 나의 고객, 멘토, 파트너, 협력 관계, 뭐 중요한 만남들, 연애로 보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 호감이 급상승하게 되는 사람이 생겼다. 뭐 이런 식으로 각각 대상은 모두 다르실 거예요. 근데 공통점으로 보면은 사람, 관계, 협력에서 내가 어떤 시간과 노력을 쓰게 되는 일, 계속 지속적으로 이 관계를 관리해 나가는 그런 일들이 주로 일어날 것 같고 이게 이제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점을 보면 금전, 물질이 흉이라고 해요. 이걸 이제 관계와 또 연결해서 보면 내가 관계를 맺을 때 돈을 벌려는 수단으로 관계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돈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또는 돈을 예상보다 더 많이 쓰게 될 수 있다. 관계 때문에 나가는 돈이 많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고 내가 관계에 노력과 헌신을 쏟기 때문에 당장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좀 더 쓰게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돈을 버는 것과 거리가 멀죠. 내가 사랑을 주는 만큼 쓸 돈도 많아질 수밖에 없고 돈을 더 써야만 풍족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습니다.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일을 해야 되긴 하는데 연애도 하고 싶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그럼 당장 돈을 버는 것보다는 이 연애를 내가 하기 위해서 데이트에 돈을 쓴다던가 상대방을 위해서 선물을 산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돈을 쓸 일이 많아집니다. 또 약속이 많아지면 내가 계속 술도 먹고 맛있는 음식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또 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돈을 벌려면 초반에 들어가는 투자금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선 할인과 이벤트를 더 많이 해야 돼서 여러 지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당장 나가는 돈이 있기 때문에 수입보단 지출에 신경을 써야 된다. 아니면은 내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선 당장 돈을 번다라는 생각보다는 조금이라도 투자해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좀 더 디테일하게 11월과 12월 동안 우리 산모님들의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계획에 없던 일들이 많이 발생하시는 것 같거든요. 3번님이 상황에 따라서 즉흥적인 선택도 하고 행동들도 많이 하고요. 주변 상황 자체도 새로운 사람을 만날 일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연말이다 보니까 나갈 약속이 많아지는 거 아닐까요? 아니면 평소보다 약속과 이벤트가 많아질 수도 있고 내가 일을 해야 하긴 하는데 그 일은 뒤로 하고 관계를 먼저 신경 써야 하다 보니까 계획적으로 돈과 시간을 쓰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마음 한켠에는 3번님이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을 좀 하고 계세요. 아, 일단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게 하자. 내일로 미루자. 나중에 생각하자. 오늘의 일은 내일 내가 하겠지. 뭐 이렇게 순간적인 선택과 즉흥적인 행동들 하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요즘 딱 이랬거든요. 결혼식도 가야 되고 지인들 생일도 챙겨야 되고 게다가 해야 할 일도 많고 그래서 예상보다 돈을 더 많이 쓰게 됐는데 또 돈을 어디다 썼는지 제가 지출 기록은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만 아파지는 상황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어떻게든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겉에서는 머리를 이렇게 싸매고 있는 걱정하는 모습 이미 저질러 놓고 고민하게 되는 모습들 저도 요즘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좀 공감이 가는데요. 11월과 12월 동안 우리 3번님들도 내가 딱 정해놓은 게 없고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가볍게 나아가고 싶은 마음, 놀고 싶을 때 놀고, 쓰고 싶을 때 쓰고,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마음 크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깊은 생각, 깊은 고민들 하면서도 하기 싫다라는 생각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11월과 12월의 흐름을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충동적인 결정과 선택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유흥, 오락, 재미, 즐거움 이런 쪽에 많이 쏠릴 수 있고 그냥 느낌이 좋아서 끌려서라는 이유로 실행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 연애로 보셔도 이 사람 좋네? 하면 그냥 바로 사귀게 된다던가 진도가 엄청 빠른다던가 뭔가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분위기에 내가 휩쓸려서 하는 행동들 그런 행동들이 많아서 나중에 좀 너무 진도가 빠른 거 아니야? 이렇게 또 고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뭔가 다 하고 나서 불안해하는, 걱정하는 모습들이 자꾸 보여서 감정 기복에 따른 행동들 많이 좀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일적으로 중요하신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일단 11월과 12월에 관계가 중요하다고는 나왔는데 그래도 일이 중요하신 분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적으로 보면 관계를 잘 맺어놓고 긍정적인 흐름은 타고 있는데요.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부분에선 고민이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보단 미래에 대한 생각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미래에 대해서 괜한 걱정이나 고민들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언이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행동한다로 끝이 아니라 그럼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어떻게 피해가야 할까 좀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고민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1월과 12월 정확하게 어떤 흐름인지 좀 알아볼게요. 그래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11월은 거의 밖에서 시간을 보낼 것 같아요. 하루가 시작되면 집보다는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거나 가만히 있는 시간보다는 활동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카드 다시 뽑는 거 권해드리고 싶어요. 자, 어쨌든 운세 자체로 봤을 땐 딱히 문제되는 부분이나 큰 어려움은 사실 안 보이거든요. 그냥 즐겁고 재밌고 활력도 넘치고 주변 관계와 사이도 너무 좋고 내가 사람들과 협력할수록 즐거운 이슈들도 생기다 보니까 주로 3번님이 느끼는 감정은 재밌다, 만족스럽다 이거예요. 그래서 11월은 그런 감정들을 느끼면서 좀 나아가고 있고요. 11월이 가장 중요한 시기이자 핵심 주제가 좀 많이 보여지는데요. 지금 보여주는 건 11월보다 12월의 관계 이슈가 굉장히 큽니다. 대외적인 활동도 많고 관계에 대한 약속도 많아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 즐거움을 깔고 가는 그런 자리에 내가 참여를 많이 하게 될 수가 있어요. 여흥거리, 즐길 거리들이 늘어나서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들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당장 현실적으로 걱정되긴 한데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고 스트레스를 풀 만한 일들이 많다 보니까 만족스럽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예술과 관련된 활동을 한다면 이것에서 분명히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예술, 창조력을 많이 다루는 하우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신다면 일적으로 좋은 소식 받을 수 있어요. 내가 뭐 예술적인 표현을 잘 했기 때문에 주변에 좋은 인상을 남기게 된다던가 아니면은 관계에서 더 좋은 평가들, 좋은 소식들 많이 들려올 수 있어요. 근데 이 소드 9번의 걱정과 고민은 뭐냐면 돈을 너무 많이 써서 당장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것들이 많아서 걱정이신 것 같거든요. 문제라면 사실 이거밖에 안 보여요. 근데 더 좋은 일들이 많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순간적인 선택만 조심하면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흐름 봤을 때 사실 나쁜 부분은 안 보여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잘 대비도 하신대요. 걱정이 되는 부분들 미리미리 예견해서 대비도 한다. 그래서 나가는 돈이 많기는 하지만 내가 크게 하락하거나 크게 흔들릴 만한 일들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그냥 조언 들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조언 카드에서 소드 카드만 등장을 했어요. 이것도 의미가 있죠. 이 소드는 이성과 논리예요. 감정과 직감보다는 이유와 근거를 따져서 생각해야 된다.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의 감정에 따라서 약속을 하고 돈을 쓰고 행동을 하고 즉흥적으로 무언가를 좀 실행하기보다는 합리적으로 선택을 해봐라. 행동을 해봐라.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하고 행동을 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 바꿔도 괜찮고 수정해도 괜찮으니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 허술하다고 느끼는 것이 있다면 중간에
바꿔도 괜찮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든다면 다른 선택으로 바꿔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 있을 거예요. 하다가 이렇게 가면 좀 내가 힘들 것 같아. 아니면 돈을 많이 쓸 것 같아. 예견되는 부분들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3번님들이 짐작해 볼 수 있는 어려움들 분명히 있어요. 그럴 때에는 더 나은 선택이나 방향으로 가시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월은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라기보다는 상황에 끌려가지 말고 내가 상황을 이끌어가라.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12월은 내가 중심이잖아요. 내 뜻대로. 내가 상황과 관계를 다룰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도권을 타인에게 넘기거나 타인의 선택에 따라 움직이지 말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선택해서 그들이 따라오게끔 만들으래요. 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그 제안대로 그대로 가지 말고 나에게 좀 더 유리하게 바꿔서 다시 역제안을 해봐라.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뭔가 약속을 잡아. 근데 내가 거기로 가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어. 그러면 만날 장소를 바꿔라. 뭔가 이렇게 효율적으로 스스로 바꿔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먼저 판을 만들어도 좋고 좀 더 나에게 유리하게끔 상황을 리드해도 좋아요. 내가 상황을 리드한다고 해서 갈등은 절대 생기지 않거든요. 관계는 계속 좋아요. 즐거운 일들이 정말 많고요. 서로 즐거운 기억들, 시간들 공유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전혀 문제 없으니까 나의 목표나 나의 상황, 나의 생각들 거기에 맞춰서 상황을 조정해 보신다면 훨씬 더 낭비 없이 진행을 하실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11월과 12월이 지나가고 난 후에 나에게 남겨지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와, 완도 6번인데요? 또 카드가 완도 6번이 나와서 우리 3번님들 당장 들어오는 게 없다고 하더라도 이번 11월과 12월은 나중에 크게 들어오는 그 판을 좀 만드는 거라고 보여져요. 제가 계속 유흥이나 즐거움 쪽으로만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완도 6번은 사실 명예에서 내가 큰 지지나 큰 인기를 얻게 되는 카드이거든요. 내가 사람들에게 정말 다른 대우를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다른 급으로, 다른 대우로, 다른 사람들과 좀 차별된 사람으로 남게 된다. 그래서 큰 명예, 권위, 인기, 유명세 이런 것들을 얻게 되는 카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3번님들 이번 11월, 12월 동안 내가 관계에서 좀 나가는 게 많다. 나의 감정을 많이 소모해야 된다. 나의 금전을 당장 투자해야 된다. 뭔가 사람들과 많이 어울려져야 된다. 이런 일들이 있다면 그냥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중간중간 조금 나에게 효율적으로 리드하시면서 수정하면서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여를 하되 나에게 유리하게끔 살짝씩 바꿔가라. 그러면 효율적으로 챙길 건 또 챙기면서 얻을 것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11월과 12월은 우리 3번님이 정말 원하는 거, 이루고 싶은 거 그런 것들을 이룰 수 있는 판, 틀, 구조 무조건 만들 수 있고요. 나의 인맥이라고 하죠. 나의 편인 사람들 미리미리 다 만들어서 나중에 진짜 큰 도움 얻으실 수 있고 그 사람들 덕분에 뭔가 내가 원하는 거 쟁취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 덕분이다. 그 사람들 있기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말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월까지 한번 볼게요. 1월이 진짜 좋을 것 같거든요. 1월부터 우리 3번님의 흐름이 좀 달라진다던가 실제적으로 좀 들어오는 것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이야, 펜타클 동전. 드디어 동전이 나오네요. 11월과 12월에서는 뭔가 다져가는 느낌? 내가 진짜 많이 고뇌하고 고심하면서 무언가를 좀 만들어가는 느낌이었거든요. 그게 관계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1월에 너는 돈을 벌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펜타클은 내가 손으로 만질 수도 있고 두 눈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내 손에 잡히는 것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금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결과가 수치로 나온다. 아니요, 문서로 나온다. 돈이 될 만한 사람들을 얻는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하게 1월은 진짜 내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이익들, 성과들, 기회들, 결과물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과 12월에 나가는 게 좀 많다고 하더라도 감안하시면 좋겠습니다. 멀리서 다시 돌아올 거니까 결국 나의 것으로 돌아올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3번님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4번님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4번님들 이번 주제는 11월과 12월에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어떤 주제로 일들이 일어나는지, 핵심 이슈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볼 건 11월과 12월 동안의 주제이고요. 그리고 길과 흉입니다. 가장 크게 보이는 부분은 4번님의 목표, 4번님의 커리어, 사회적인 위치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까지 준비한 것을 내가 사회적으로 공개한다, 런칭한다, 평가를 받는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활동을 주로 하면서 나의 이미지나 평판을 관리해 나간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능력과 기술, 전문성 이런 것들을 외부에 공개하게 됨으로써 나의 이름과 브랜드, 가치를 널리 좀 알리게 될 수 있는 그런 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길과 흉에서는 지금 문자와 해골이 들어와 있죠. 길이라는 것은 이런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런 것에서 운이 따를 거예요. 라고 볼 수 있고요. 흉은요. 이런 부분들 특히나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길에서 문자 카드가 들어와 있는데요. 이거는 좋은 결과나 좋은 연락,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냥 말이라고 보면 돼요. 누군가의 말, 댓글, 문자, 메일, 문서, 서류, 누군가와의 소통, 다 이런 것들과 포함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말이 담긴 소식이 4번님께 들어온다. 예를 들어서 시험과 면접을 봤다. 그럼 좋은 소식 들려올 거고요. 내가 이직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전화든 문자든 통보를 받게 될 수가 있고요. 나에게 중요한 사람에게서 오는 연락이나 제안이 있다. 또는 내가 준비한 것을 사회적으로 공개했을 때 좋은 평가를 받게 되거나 여러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요. 평판이 더 높아지고 전문적인 사람으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흉에서는 해골이 등장했어요. 해골 이미지가 좀 두려운 이미지긴 한데요. 이 뜻을 보면 정리와 종결, 끝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동시에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은 소식을 받게 되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갈 때에는 나에게 불필요한 것을 반드시 털어내고 가야 한다. 분명 4번님에게 방해되고 있는 감정이나 더 이상 불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좀 털어내고 가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커리어가 가장 큰 주제라고 했으니까 나의 커리어에 대해서 큰 욕심이나 집착이 있을 수 있고요. 너무 나를 몰아붙이는 습관으로 인해서 체력적으로, 감정적으로 소모가 클 수도 있습니다. 뭔가 잘못된 습관이나 잘못된 패턴을 우리 4번님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모아서 내가 한 곳에 딱 집중적으로 써야 하는 시기인데 이 에너지가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금방 흘러나가게 되고요. 좀 방향을 잃게 만들어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과 12월은 나의 건강이든 체력이든 멘탈이든 좀 최우선으로 챙겨주시는 거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무언가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내려놓아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지 체크해 보시고요. 무엇을 내가 빨리 털어내면 좋을지, 어떤 부분이 후련해져야 나의 마음도 가벼워질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11월과 12월 동안에 우리 4번님들의 모습, 그리고 과정들, 어떤 결과들이 있는지 디테일하게 들여다볼게요. 새로운 시작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4번님은 어떤 끝과 단절로 인해서 좀 심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내가 진행하고자 했던 일이 뚝 끊겼거나 지연됐거나 정체돼 버린 거죠. 이게 나의 의지가 아니라 강제적인 것 같아요. 강제적으로 끝을 맞이했다. 아니면 어떤 변화가 들어옴으로써 그 변화를 몸소 체감하고 있다. 이걸 표면적으로 보면 손실과 이별, 종결, 해고 이런 강제적인 단절이 될 수 있고요.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보면 과거의 틀에 벗어나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로 인해서 4번님이 좀 많이 위축되고 불안해진 상태예요. 이 상황이 일어난 것 자체가 나의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마치 내가 잘못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고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 같고 한참 내가 부족한 것 같은 그런 느낌들 드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내가 새로운 시작으로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더 잘 될까? 어떻게 해야 내가 정말 바라는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정말 고심하고 고민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든 지금은 심리적으로 편안한 상태는 아니다.
뭔가 나의 한계를 뛰어넘고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12월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운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지금 당장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좋은 상황으로 완전히 전환될 수가 있어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생기고요. 내가 활동할 만한 판이 생기면서 적극적으로 가지를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크게 보여지는 부분은 4번님이 무언가를 좀 새롭게 꾸려간다라는 거예요. 나의 능력과 기술, 전문성을 발휘해서 무언가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고 있고요. 내가 가치롭다고 여기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투자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본격적으로 추진시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때가 되면 지금의 고민이나 어려움은 정말 생각도 안 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고 그저 하나의 과정으로 남게 되거든요. 지금은 크게 느껴지는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남지 않고 자연스럽게 지나가 버린다.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앞만 보고 가고 있다. 아직 시기를 살펴본 건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11월보다는 12월이 가장 우리 4번님들 일들이 더 풍요롭고 확대되어 있을 것 같고요. 나의 일을 확장시키면서 더 멀리 나아가고 있을 가능성 큽니다. 특히나 결과에서 지금 완드 여왕이 나왔다면 나를 대담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아까도 이제 외부의 나를 공개한다, 드러낸다, 런칭한다, 발표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그런 모습이에요. 내가 대중에 서 있다. 아니면은 사람들 그 관계 속 중심에 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신뢰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완드 여왕은요, 사람에게 기대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뭐 징징댄다거나 의존한다던가 뭐 독립적으로 뭔가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 중심에 섰을 때 그리고 나에게 기대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힘이 더 커집니다. 뭔가 동력이 생기고 더 하고 싶고 더 열심히 막 추진하고 싶어져요. 이처럼 우리 4번님들은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능력이 더 크게 발휘될 것이고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나의 일을 진취적으로 진행시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환점이 좋은 시작의 발단입니다. 지금 이 변화로 인해서 힘드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무언가를 시작하는 데 앞서서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받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더 큰 무대와 가능성으로 이끌어주는 시작이에요. 그냥 이것만 봤을 때는 안 좋아 보이죠. 근데 큰 그림을 봤을 땐 이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압박감이 더 큰 성장의 에너지로 전환시켜 주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새로운 자리로 가고 있다. 뭐 새로운 기회로 가고 있다. 새로운 사람들에 속해지게 된다. 아니면 새로운 방향성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1월과 12월 운세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게요. 소드 8번이 왜 나왔는지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우리 현재 4번님들이 이렇게 불안해하고 뭔가 나를 부족하게 보고 있고 내가 잘하는 게 너무나 많은데 내 부족한 한계만 보고 있는 그런 듯한 느낌이 보여지거든요. 왜 그러실까요? 어떤 일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이 데스가 나왔으니까 분명 이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좀 위축되고 소심해지고 두려워진 것 같은데 저는 우리 4번님 스스로를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흐름 자체도 굉장히 좋거든요. 분명 위험한 일이 있다면 이 카드가 알려줄 텐데 카드가 그런 부분은 안 보여주고 안정적이다. 그리고 너가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로 옮겨가게 된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11월은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변화할 것이고 도전도 할 건데 그 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또 어떤 계획으로 행동할지 이런 것들을 정하면서 안정된 상황에서 차근차근 무언가를 진행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12월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상황이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무언가에 쫓기듯 가고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안정적이고 굉장히 편안하고요. 실제 상황 자체가 위험한 요소가 없기 때문에 4번님이 긍정적으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4번님이 불안하시다. 그건 실제로 불안한 상황이 있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불안함을 찾는 거예요. 막연하게 불안함을 그냥 느낀다. 아니면 어떻게 해야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걱정이 된다. 이런 것이지 진짜로 상황 자체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진짜로 상황이 나쁘냐? 아니래요. 그냥 어떤 갈등을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래요.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그리고 내가 어떤 기준으로 움직일지, 어떤 부분이 맞고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불안한 거지, 상황 자체는 계속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가볍게 흘려보내는 거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내가 미래에 어떻게 해나가면 좋을지 그것에만 집중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2월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나를 외부에 공개하고 드러내고 있거든요. 사회적으로 적극적인 행동이 시작되면서 4번님이 누군가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뭐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이 있거나 나의 의견이나 마음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있거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에서 책임감을 갖고 일하고 있거나 뭔가 이런 식으로 지금 상황을 잘 다뤄가고 있고 관계도 잘 맺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귀인이 들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4번님도 누군가에게 귀인이 되어주는 만큼 그 사람도 나에게 귀인이 되어주고 있는 흐름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구조로 관계를 맺기 때문에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주는 동시에 나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는 긍정적인 소식, 긍정적인 결과 분명히 있고요. 공식적인 지위나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남들보다 위에 서서 좋은 말, 좋은 영향력, 지식, 기술 뭐 이런 것들을 전파하실 수가 있고요. 또 그들이 그만큼 나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또 그만큼 그들이 나에게 투자를 할 것이다. 나에게 어떤 믿음과 신뢰를 갖고 같이 함께 임할 것이다.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조언으로 넘어가 볼게요. 조언은요. 11월 조언 그리고 12월 조언 이렇게 나눠서 볼게요. 11월에는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정말 좋아요. 지금 해보고 싶은 거, 투자해보고 싶은 거, 시작해보고 싶은 거 그거 11월부터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야 이제 12월에 나타나거든요. 11월부터 시도해야 더 나은 12월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 시작은 현실적인 시작이라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내가 눈으로도 보고 만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 시작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실제로 내가 움직여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일이라던가 무언가에 투자해서 금전과 수치, 자료를 직접적으로 만들어 간다던가 아니면 진짜 어떤 결과물을 보여주는, 만들어가는 그런 작업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힐 만한 시작을 만드는 데 적기입니다. 4번님은 이미 준비된 상태이고 투자할 만한 것을 지금 분명히 갖고 있어요. 그래서 11월에 바로 시작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걸 11월에 투자하면 12월에는 나에게 필요한 여건들 모일 거고요. 그걸 공식적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어요. 자, 12월의 조언은요. 나의 감정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도 불필요한 감정 버리고 가야 돼. 너가 좋은 소식을 얻어서 새로운 시작도 열리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가고 공식적으로 인정도 받는데 계속 방해되는 감정이 있어. 그것 좀 버리고 가.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4번님이 나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다 보니까 외부의 시선이나 기대에 너무 신경을 쓰실 것 같아요. 외부의 평가에 내가 소심해지고 위축이 된다던가 내가 잘하는 9개보다 부족한 1개를 본다던가 뭔가 이런 식으로 너무 나를 낮게 평가하고 부족하게만 보는 것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족한 게 있다면 개선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족한 것에 계속 감정을 소모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쉽고 실망스러운 것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자세 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갉아먹는 마음, 생각, 감정들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를 소모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감정에 갇히지 말고 주변에 나를 지지해주고 칭찬해주는 사람들의 말만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만 듣고 뭔가 내가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아니면은 내가 스스로 봤을 때 부족해. 그런 것들은 이제 좀 흘려보내는 습관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타고난 능력도 있고 또 사람들과 정말 좋은 관계도 맺고 또 사람들에게 좋은 메시지, 마음들 잘 전달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나를 자꾸 부족하게 보는 게 문제예요. 뭔가 아쉬워, 뭔가 2% 부족해. 그럼 자꾸 거기에 연연해 하거나 자꾸 초점을 거기다가 맞춰요.
그래서 관점을 좀 바꾸는 거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지 않으면은 너가 힘들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털어내고 가자. 이렇게 이야기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11월과 12월이 끝났을 때 나에게 남겨지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카드 뽑아볼게요. 균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흐름을 잡았다라는 거거든요. 아, 내가 리듬을 알게 됐어. 그럼 이 리듬에 맞게 움직이면 되겠다. 이런 흐름을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니면 펜타클이 2개이니까 내가 이 2가지의 일을 동시에 진행할 때 균형을 잘 잡게 됐다. 감을 잡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2개 일을 동시에 잘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봐야겠다. 이걸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진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어느 펜타클도 떨어뜨리지 않고 이걸 잘 굴릴 수 있는 흐름을 잡아냈다. 감을 잡았다. 느낌을 알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뭔가 한쪽으로 확 치우쳐진다거나 나의 구조가 무너진다던가 나의 기반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어떤 상황이 오든 어떤 변화가 찾아오든 그거에 유연히 적응하는 법을 알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들이 원활하게 흘러갈 거예요. 내가 치고 갈 땐 치고 가고 빠질 땐 빠지고 다시 치고 갈 땐 치고 가고 빠질 땐 빠지고 이게 이제 이렇게 순환이 되면서 막힘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삶의 균형도 잘 잡혀져 있고요. 나의 감정의 균형도, 관계의 균형도 잘 잡혀져 있다 보니까 크게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감정적으로 내가 큰 영향을 받는다던가 뭔가 무너지는 경험을 느낀다던가 이러지 않고 내가 지금 가지고 가고 싶은 거 그거 잘 유지하고 꾸려갈 수 있대요. 자, 그러면 우리 4번님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